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머스크가 트럼프와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월 고용 감소, 신규 일자리 13만 9천 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에서는 미국 정치와 재계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갈등,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정면 충돌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두 인물은 그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움직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들의 관계는 깊은 균열을 넘어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핵심 정책,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지출 일부를 줄이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2조 달러 이상 늘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법안을 가리켜 역겹고 혐오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부채 노예 법안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3년 반이 남았지만 나는 앞으로 40년은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정치 전반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얼마 전 트럼프와 공화당을 위해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정치에 투입한 사실을 밝혔고 그 영향력은 단순한 기업인의 수준을 넘어서 정치의 킹메이커로 불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싸움을 선택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행정부 운영 방식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자신이 지지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에 실망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정부 지출 감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모호하거나 미온적이라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의 측근을 미 항공우주국 책임자로 임명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머스크에 대해 은근한 보복을 시작한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을 EV 정책에서 제외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등은 급기야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번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 사건 관련 문서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머스크가 그냥 미쳐버렸다고 반격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머스크 개인의 명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말싸움이 벌어진 날 테슬라의 주가는 14%나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기업 운영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몇 년 동안 워싱턴에서 활약하며 정부 지출 감축을 위한 전기톱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고 백악관 예산안 통과에 혼선을 주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협상의 달인이라기보다는 혼란의 촉매제로, 말 그대로 셔먼 장군처럼 모든 걸 불태우는 인물로 비유되곤 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미국의 정책 방향, 기업과 정부 간 관계, 그리고 테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싸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두 사람 모두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머스크의 도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악관이 그의 영향력을 꺾고 다시는 입김을 못 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처럼 두 강자의 싸움은 단순한 말싸움을 넘어 정책과 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와 그 이면에 담긴 경제 흐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어떤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지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미국의 고용시장은 한마디로 안정적이지만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약 13만 9천 개로 경제학자들의 예상치였던 12만 5천 개를 웃돌았지만 지난해보다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4.2%로 유지됐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배경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했지만 가계조사에서는 오히려 약 7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62.6%에서 62.4%로 떨어졌고 이런 변화가 없었다면 실업률은 오히려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올해 초부터의 고용 추세는 수정 결과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3월과 4월 두 달간의 일자리 증가는 총 9만 5천 개로 기존 발표보다 낮았고 4월의 수치는 17만 7천 개에서 14만 7천 개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은 이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은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아 미스라 매니저는 불확실성과 관세 같은 여러 변수 속에서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견고하게 유지된 것만으로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채용도 피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렌 라이언은 채용은 적지만 해고도 적은 시기라며 경기 침체의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고용 시장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직 채용이 줄어든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임시직은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거나 불확실한 시기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조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변화는 바로 연방정부 고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줄이고 지출을 억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왔는데 실제로 지난 4개월 동안 연방정부는 약 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2만 2천 개가 감소했죠. 다만 유급휴가나 퇴직금 등으로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은 인력도 있어 숫자만으로는 전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의료 부문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레저 첩계급, 사회복지 분야도 고용이 증가했지만 제조업과 건설, 운송, 창고업처럼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둔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이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금리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했으며 7월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준의 늑장 대응은 재앙이라고 비판하며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연준은 공식적으로 모든 결정은 정치가 아닌 신중하고 객관적인 분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백악관의 관세 정책은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부터 유럽에 대해 고율 관세를 예고했지만 최근에는 입장을 다소 완화하며 협상 시간을 더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HP 매시스 등 주요 기업들은 이미 관세와 소비 둔화를 이유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관세가 기업 수익에 실질적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5월의 고용 보고서는 현재 미국 경제가 정체와 불확실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위기는 아니지만 속도는 확실히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한 회복 국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기업들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용지표, 금리 결정,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